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지난 4월 카이스트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네.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카이스트를 이끄실 텐데 소감부터 한 말씀 들려주시죠. 뜻밖의 제안을 받아서 먼저 제 나이를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제 평생의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지난 4월 2일 취임했습니다. 50년 전통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고의 카이스트의 한 가족이 된 것을 먼저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도적 카이스트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각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이자 광원산업의 회장이신 이수영 회장님께서 카이스트에 총합 766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자, 카이스트 개교 이래 이 단일 기부로는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노벨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금액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사장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총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대학인들이 카이스트인들이 이제 하게 되겠는데 우선 그 거액을 이렇게 투척했던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번 기부로 설립되는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에서 그 나오는 수익금으로 카이스트 싱귤레리티 교수를 육성해서 꼭 노벨상이라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은 아주 귀중한 그 연구 업적을 내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싱귤레리티 교수는 그 카이스트에서 기획한 건데 싱귤레리티 교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독창적인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해서 오랜 동안 약 10년 동안 연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싱귤레리티 교수가 되면은 자율적으로 10년 동안에 자기 아주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고 한 다음에 특히 특허 중심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차 실적 평가가 유예됩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사실은 임용기간 종료 시에 연구 진행 과정 및 특이점 기술 역량 확보 등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 기간을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카이스트에서 발표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이수영 회장의 바람대로 카이스트에서 꼭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학기술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가 축소되는 건 물론이고요. 학술 활동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번 이 코로나 19의 그 계기가 문명의 가름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명이 우리 인류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겪는 대재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BC, 소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나누어서 이제는 AC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각 나라가 정말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초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기본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맞아서 특히 교육에 저는 아주 매우 나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대면, 비대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대면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유스럽게 또 브레인스토밍도 그렇습니다.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실험 교육 같은 거 임상 실험 뭐 이런 실험 교육은 학생들이 그야말로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교육에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B 씨, A 씨,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 같은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또 그만큼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 보이고 있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화 위복이 될 거다. 예. 그런데 물론 전화 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뛰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예. 방법들이 생겨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과학기술의 허점도 또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허점. 그 허점을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둥지둥 서두르면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렇게 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계에 보완할 점을 좀 제시했다 이런 측면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환경이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국들보다 정책 지원은 미민한데 규제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예.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치가 않은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나 핵심은 뭐냐? 예. 혁신입니다. 혁신이요. 그것도 예. 특히나 창의적인 혁신이 꼭 필요한 것이 4차 산업의 주축인데 예.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혁신의 그 비결이 뭘까? 또는 그 흐름의 그 속도 거기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모두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장 뒤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렇군요. 자, 그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고 예. 또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저로서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는 규제 개혁 하면서 제대로 되는 규제 개혁이 뭐냐 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작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예. 그러면 소위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다르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하고 여기서는 예. 꼭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벌써 시간 오래 끌어온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가 소위 접합점을 찾아내 가지고 예. 이 접합점에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빨리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 말이 그대로 개혁입니다. 하루빨리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꼭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혁신과 규제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안타까울 정도로 허둥대지만 예. 앞으로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우린 충실해야 한다. 우선은 예. 네. 기본에 충실하고 제가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특히 바이러스를 대해서 볼 때 1차 방어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서는 칭찬도 합니다만은 예. 네. 사실은 1차 방어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초기예요. 초기에. 예. 그러니까 1차 방어에 그것을 아주 철저한 그 원칙을 지켜서 1차 방어에 철저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전 국민들의 기본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예. 이번 기회에 뭘 영양분을 많이 먹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기본 면역력을 어떻게 해야 증가시키냐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논의해가지고 네. 전 국민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융합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일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죠 우리들이 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디서 조금 나온다, 어디서 조금 나온다. 아주 감질이 나는 얘기들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일수록 차분하게 예. 또 기초적인 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 마인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빨리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지 이거 내가 꼭 먼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할 때는 조금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연구자들끼리의 정보 그렇죠. 공유 연구 정부도 하면서 예. 그것을 국가에서 좀 지원도 지원도 해주고요. 장을 마련해주고 네. 그래야 될 텐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연구자들끼리 뭐 정보 교유나 뭐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사장님 예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연구자들의 자율성 물론 강화해야 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음.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쓰는 얘기인데 예. 하고 싶은 연구 우선 연구자들은 하고 싶은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하도록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적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 이런 목적하는 연구랑 하고 싶은 연구에 나온 결과를 접목시켜 보자는 말이에요. 예.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예. 예.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 네. 그것을 목적하는 연구 국가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연구가 있을 네. 거예요. 그거와 접목되도록 하면은 효과가 참 클 거다. 오.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연구 세계에서 아주 솔직하게 서로들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 네네네. 근데 이 자율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연구비를 딴 연구비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면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죠. 그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 예. 그걸 가지고 다른 그야말로 목적으로 하는 거 거기다 한번 접목시키자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은 국민의 그 과학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 R&D 예산이 26조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R&D 예산이 크게 확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그 과학계의 성과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26조 네.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아, 네. 그 우리 R&D는 사실 예산은 절대로 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우선 지금 아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R&D를 좀 아까 얘기한 연구자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에다 좀 도와주고 예. 그리고서 나중에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연구와 접목할 때 이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연구 그 26조가 큰 돈이죠. 네. 그렇죠. 이 큰 돈을 R&D 우리가 돈이 지금 모자라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자율화시키는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잘하는 연구 그것들을 각자 내서 네. 그것을 그 잘하는 연구를 한데 합치면은 이렇게 서로 융합을 시켜보면은 정말로 더 잘하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결과가. 그런 것에서 한번 모험적으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연구자들도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연구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덜 이루어진다거나 그 목적이 좀 달라지거나 해서 기초 연구 어렵죠. 투자가 좀 어려운 그런 하기 측면이 어렵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총리 할 때 예. 시험적으로 예. 몇십억을 누구를 줬냐면은 예. 전국의 교수들 그때
정확히 명수는 생각 안 납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써내라. 네. 그래서 몇 천만 원씩을 논아드렸어요. 예. 이거는 한 1년 반. 네. 연구 결과는 필요 없다. 오. 자기들이 한 그 상황만 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대되느냐, 예. 기대되는 효과만 난 좀 바라고 싶다. 음. 그런데 좀 모험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험적인데. 그런데 그걸 저한테 비난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교수들 만나면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총리 그때 계실 때 네. 자율 연구비 그거 가지고 제가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 이런 예. 인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연구자들로부터요. 그래서 내가 그때 꼭 하고 싶은 연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지금 제가 바람입니다. 그럼 바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 많죠. 네.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면은 과학기술은 저는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 예. 예를 들면은 나무를 키우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네. 그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데서 잘 자라냐면은 토양이 비옥한 데 따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기둥이 세워야 되잖아요. 네. 기둥이 뭐냐? 인재입니다. 인재요.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 뿌리가 있으면은 그 기둥을 세울 텐데 기둥이 튼튼하게 크려면은 인재가 큰다는 것은 바로 인재가 양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재가 양성돼야만 훌륭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죠. 네. 예. 뿌리가 시원찮으면은 이 기둥이 안 나오고 기둥이 잘 안 나오면은 잎사귀가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만 소위 성과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창조적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한테 제가 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과학기술의 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우선 과학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예.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예. 이제 부총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부총리부가 처음 생겼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 관계되는 장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현안을 서로 논의하고 네. 있는 데서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대로 쭉 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에 이제 임기가 다 끝나니까 네. MB 정부 들어섰어요. MB 정부 들어서니까 우리 이 참여정부 때는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MB 정부 들어가니까 부총리부가 없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지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정부 때 때요. 미래창조과학부. 예. 저는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 뭐 하려는 데냐 이렇게 예.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네.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 왜 그런 이름 지었을까? 그다 이제 그랬는데 그럼 지금 와서는 근데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렇죠. 네. 정보통신부 또 합쳤어요. MB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야. 네. 근데 교육의 현황이 너무 크니까 과학기술이 조금 그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 이렇게 과학기술이란 나무가 커야 되는데 이 흙을 자꾸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기초를 다 없애버려요. 그 제도를 부총리부가 없애지고 예. 또 이렇게 이제 교육과학과 합치고 또는 어떤 때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하고 예, 그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불안전하다는 필요하다. 얘기인데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적다는 말이에요. 네. 좀 가만히 둬라. 네. 뿌리가 착들이 되도록 제발 좀 가만히 둬라. 네. 그게 예.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나라 그 과학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들어봤는데 그 과학기술은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에 네.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토양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곧 탐스런 열매가 열릴 거라는 국민의 믿음. 네, 그리고 그렇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